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산재료과학팀 과학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는 용어입니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에 사용되는 문서인 개발 표준의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 가지 개발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그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개발 표준은 이러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서 규제 대상, 시험 방법, 결과 산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표준인 ISO 37에는 고무의 인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무 부품인 타이어를 개발하는데 ISO 37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표준에서 성능을 도출하는 주요 방식은 좌측 그림과 같이 초기 상태, 노화 상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형태의 판정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노화 상태의 정성적 유관 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변색 시험의 경우 변색을 유발하는 시험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변색이 얼마나 발생한지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아래는 개발 표준을 활용한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대상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성능 규제 방식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도출 가능한 문제점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 유관 판정은 판정 결과의 재현성과 객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는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저장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4명의 사람에게 6개의 색상을 구분하라는 질의를 한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재현성이 떨어지면 정상품이 불량품으로 판단되어 폐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량품이 정상품으로 판단되어 출고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과제가 기획되었습니다. 소개드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 표준의 요구사항의 자료 구조를 분석하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는 선형 자료 구조의 어레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개발 표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구조는 단순 자료 구조인 인티저나 불리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취득된 이미지를 인간의 눈으로 판정하는 과정은 어레이를 임의로 인티저나 불리안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재현성이 상실됩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기술 분야를 뜻합니다. 아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기술 예시입니다. 왼쪽 원본 사진에 특정한 필터와 연산을 활용하여 윤곽선이 잘 나오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핵심은 필터 안에 들어갈 최적의 파라미터와 연산을 찾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크게 파라미터를 찾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필터의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입니다.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원하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해당 방식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 인풋을 가정하고 파라미터를 찾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찾기 때문에 출력되는 결과물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은 문제와 정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아주 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필터의 파라미터 학습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X값 4개로 Y값을 추정하는 W를 찾는 선형 회귀 문제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을 활용하여 코스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파라미터는 여러 x값 중 어떤 x값이 y를 구하는 데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갖습니다. 따라서 x값 4개에 y값 하나로 압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산이 됩니다. x1부터 x9까지 총 9개의 입력값이 있지만 커널의 사이즈 자체가 4개이기 때문에 입력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4개의 x값만 활용하여 y1을 출력합니다. 입력값을 바꿔가며 y1부터 y4까지 값을 구합니다. 2x2 사이즈로 리쉐입을 하면 하나의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딥러닝 연산 과정에서는 하나의 필터가 아닌 수십 수백 장의 필터가 활용되는데 3번과 같이 두 번째 필터의 파라미터는 W5678로 표현되고 이 필터를 통해 Y5678이라는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줄여가지만 여러 장의 필터를 사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채널의 깊이축으로 쌓아가는 방식이 컨볼루션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 보여주는 마법입니다. 학습이 완료된 커널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력과 가까운 층의 커널들은 윤곽선과 같은 로우 레벨의 피처들을 추출할 수 있고 출력과 가까운 층들의 커널들은 고차원의 의미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일반화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채택하여 과제를 전개했습니다. 상세한 개발 내용에 앞서 프리뷰를 시작으로 본 과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내 마모 성능을 판정하기 위해서 시험 전후의 이미지를 취득했습니다. 외관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정하는 정성적 절차를 통해 마모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본 기술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시험 완료한 이미지를 특정한 숫자 값으로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이 개발의 주요 목표이자 결과물입니다. 프리뷰에서 소개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의 자료 구조를 어레이에서 인티저로 매핑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핑된 값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모델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풋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의 아키텍처 설계, 인공지능 모델의 주요 기능에 적합한 로스 펑션과 클래시파이어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과제에서는 이미지의 국부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데 강점을 가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백본 네트워크로 선정했습니다. 모델의 출력은 인티저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그레션 로스 펑션을 채택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분류 문제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급으로 매핑할 수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서를 딥러닝 모델의 출력 뒤에 붙이는 형태로 인공지능 전체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큰 구조는 설계했지만 상세한 구조는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도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개발 표준을 작성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품의 특성에 맞는 요구사항 작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품은 조금의 문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부품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로 문제가 허용되는 부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품은 요구되는 분류 문제의 복잡도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학습되는 방식인 학습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로 분류 문제의 복잡도와 데이터의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불균형하거나 희소한 데이터셋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분류 문제의 복잡도와 데이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학습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가 마주하게 되는 요구사항 작성의 경우의 수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때 검토 가능한 모델의 목표와 학습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이상 탐지에 널리 사용되는 FCDD, 퓨샷 러닝에 활용되는 샵 네트워크를 최적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3가지 경우의 수와 지도학습을 수행한 2가지 결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도학습의 경우 다운샘플링에서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할 모델은 아니지만 다른 모델의 성능을 표현하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5번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는 앞선 페이지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개발 모델입니다. 8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3가지 클래스가 희소했습니다.
79%라는 테스트 성능은 주어진 세팅에서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높은 정밀성과 정확도를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1번과 2번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는 앞선 페이지의 주황색과 초록색에 해당되는 개발 모델입니다. 레퍼런스보다도 높은 편이며 1번의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FCDD를 최적의 모델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DD는 아노말리 디텍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진행하는 성능 판정은 시험을 하기 전 신품 대비해서 얼마나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인지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아노말리 디텍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설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딥러닝 모델에서 출력되는 값이 스칼라이면 클래시파이어를 디자인하는 것에 따라 이진분류, 다중분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분류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 개별적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모델 가중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지도학습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소수의 불량 데이터만으로도 딥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현재 개발 표준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결과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판정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아노말리 라인을 객관적 경계로 설정해서 개발 표준의 요구사항을 인티저로 설정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출력값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출력값을 그대로 요구사항에 대입하면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정 결과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분한 성능이 나오더라도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의 근거와 사람이 내리는 판단의 근거가 유사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은 시험 전후의 이미지에서 발생한 전역 또는 지역적 변화를 근거로 변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상인 경우는 아노말리 라인보다 낮은 아노말리 스코어를 가지며 실제로 변색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정상인 경우는 아노말리 라인보다 높은 아노말리 스코어를 갖고 변색 부분을 근거로 아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정량적인 기준과 결과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 및 비용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가져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바로 가져다 써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아주 소수이고 사용의 제약 조건이 매우 큽니다. 제약 조건을 다 못 맞추고 모델을 개발하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성능이 안 좋고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많은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포, 다양한 등급의 데이터가 골고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등급의 데이터는 현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건을 부여해서 데이터를 얻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획득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제약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 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당시에 수집된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고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 전략과 세부 모델을 탐색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FCDD라는 기술이 21년도 ICLR에서 소개돼서 22년도 초부터 바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뒤에 개발을 완료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과제가 착수할 당시에는 FCDD라는 기술이 꽤나 신기술이었는데 작성을 하면서 다시 보니 이 기술이 좀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기반 기술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공지능이 잘 하는 문제로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